끌어당김도 제대로 하고 있고 내려놓음도 제대로 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바뀌는 것 없이 매일 그대로고 대체 나는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생각 하시나요? 영혼까지 자극하는 터칭 소울, 저는 디나입니다. 누구는 끌어당김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더라. 누구는 끌어당김이 아니라 내려놓음을 해서 마음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더라. 누구는 이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누구는 이렇게 준비해서 좋은데 취직했다더라. 어렸을 때도 옆집 아이와 반 친구들과 그렇게 비교를 당하며 살았는데 성인이 돼서도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 지인들과 비교하면서 살고 있는 삶.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스타일을 따라하고 그들의 방법을 따라하면서 그들이 마치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 삶.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성공을 쫓고 있는 건지 그 사람을 쫓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죠. 성공하려고 그 사람 채널을 보게 되었는데 그냥 이제는 내 성공은 뒷전이고 그 사람 자체가 좋아져서 그 사람 말하는 것만 흥미진진하게 듣다가 영상이 끝나버리면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와 버리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누구는 이렇다더라. 누구는 저렇다더라. 그 사람 대단한데? 이 사람 돈 많이 벌었네? 우리 이제 그 누구의 얘기에만 빠져 있지 말고 우리 본인 자신, 스스로에 대한 본인 얘기 좀 해볼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게 되고 많은 성공 채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설명해주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려놓음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여기저기 채널을 찾아다니면서 알려주는 방법을 열심히 적용하고 있는데 나는 도통 모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로 정상입니다. 비정상이 아니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이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남을 따라하는 것에 바쁘냐 아니면 나의 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초점을 두고 있느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설렁설렁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끌어당기려고 노력하는 것도 집착이고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것도 집착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는 사람들이 감사일기를 쓰고 끌어당김 소원 100일을 썼다고 해서 그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정답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한 것이죠. 그게 정답이라면 경제적 자유를 누린 모든 사람들이 감사일기를 썼어야 맞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소원 100일 적기를 했었어야 그게 확실한 방법이 맞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었겠죠. 감사일기와 100일 적기를 쓰다가 98일째 되는 날 뭔 일이 터져서 못 쓰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마치 그 이틀 때문에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질 것만 같고 어떻게든 써야 할 것만 같고 지금 적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이 너무나 짜증이 나고 불안하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수만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그 방법 자체가 내 목적이 되어버려서 그것을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목적을 쓰는 것 자체에 둔 상태입니다. 내 손목만 아프게 될 겁니다. 사람의 뇌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조금씩 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 각인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종으로 100일 쓰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영단어를 10분 외웠다고 해서 한 번에 외워지지 않죠. 내일도 보고 일주일 뒤에도 보고 반복해야 그래야 외워지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아예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수고를 견뎌내면
내 것이 된 영단어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알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게 되죠. 처음에는 스펠링을 외우기 위해서 노트에 몇 번 써봅니다. 단어 쓰고 뜻 외우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더 자세히 공부하는 사람은 왜 이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찾습니다. 아, 이래서 그렇게 되었구나. 알게 되면 그 단어는 진짜 더 빠르게 내 것이 됩니다. 그냥 주구장창 쓰면서 외운 사람보다 왜 이 단어가 그 뜻을 갖게 되었는지까지 찾아본 사람이 더 빨리 뇌에 저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단어를 외우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단어가 왜 생겨났는지 정말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단어에 대해서 내가 가진 관심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기 암시는 어떨까요? 물론 잠들기 전 그리고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 시간이 잠재의식과 의식이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나의 메시지가 무의식에 잘 전달된다고 하죠.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한 100% 정답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 또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자기 암시나 확언을 안 한 사람은 다 성공을 못해야 정답이 될 텐데 그건 아니잖아요. 매일 들으면서 자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만들어버린 집착에 불과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초연하게 하고 몸에 힘을 빼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자. 내려놔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려놓음이 정답일까요?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죠.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집착입니다.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으려고 명상을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내가 또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자책을 하기도 하죠. 사람은요,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생각을 하기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 생각이 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좋은 생각해야 돼,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이러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글러먹었지? 왜 이렇게 부정적인 거야? 나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왜 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부정적인 거야? 왜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부정적으로 하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나를 가둬버리면 자책을 하기도 하고 남 욕을 더 하게 되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긍정적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오히려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있죠. 이런 말을 듣다 보니 더 어렵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요,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생각의 차이죠. 혹시 여러분 산책이나 등산, 어딘가를 가셨을 때 가만히 시냇물이 내려가는 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졸졸졸 흐르고 있는 시냇물을 보면 그 밑에 작은 돌도 있고 큰 돌도 있고 흙도 있습니다. 물이 그 위로 흐르고 싶지 않아도 그 위로 흘러가게 되죠.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물이 흐르다 보면 때로는 나무에서 꽃잎도 떨어져서 같이 흘러가고 때로는 동물들의 배설물이나 동물들의 사체도 내려갈 수 있고 작은 먼지들이 쌓여서 함께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냇물이 흐르다가 말고 멈춰서 꽃은 그대로 있고 배설물은 내 물에서 나가 라고 할까요? 멈추지 않죠. 그냥 시냇물이 흐르면서 꽃이 떨어졌네. 배설물이 떨어졌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계속 흘러갑니다.
가끔 큰 돌을 만나서 흐르지 못하고 멈추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멈춘 게 아니죠. 물이 더 쌓이고 쌓여서 그 큰 돌 위로 넘쳐 흘러 가던 길을 갑니다. 흘러서 강물이나 바닷물로 갑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시냇물이야?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흘러가게 놔두되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왜 안 되지? 왜 나는 자꾸 이러지? 이렇게 반문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었구나. 저거 좋은 방법이네. 저 사람 화가 많이 나 있네.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있었구나. 나는 쉽게 내려놓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었네. 나는 끌어당김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자꾸 알아차리다 보면 이렇게 했을 때는 되네? 내 성격이 진짜 민감했었구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 지금 안 되네. 이따 저녁에 다시 해볼까? 이렇게 하면 나는 집중이 잘 안 되네.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나는 아무래도 감사 쓰기는 잘 못하겠어. 그냥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볼까? 그렇게 의식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놔두면 내 안에서 착착착 정리가 되기 시작하죠. 뭐는 나한테 맞고 뭐는 안 되고 이 방법은 나에게 맞고 저 방법은 저 사람에게만 잘 통하는 것 같고 누구의 방법도 아닌 나만의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방법도 내려놓음의 방법도 처음에는 따라서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왜 안 되는 거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살아야 해. 이런 생각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진짜 내 인생에 관심이 있다면 내 내면에 대해서 흘러가듯 놓아두면서 내가 지금 이 상태네. 내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네. 내가 이것에 집착을 잘하는 사람이었네. 하게 되고 본인이 원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집착을 천천히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러한 것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나만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겁니다.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두 해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100세 시대라는데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재미있을지 궁금해 보세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에 제일 관심 가질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내 인생에 관심은 두지 않고 남의 인생사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삽니다. 행복은요, 불행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행복하다면 그것 또한 너무 당연한 게 돼서 그게 행복인지도 모르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매일 주어지면 너무 당연하니까 감사한지도 모르고 살게 되죠. 그래서 시련을 갖게 되고 슬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물, 너무 흔해서 감사한지 모르고 살지만 어떠한 검진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음식이나 물 한 모금도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검진을 받고 먹는 물이나 음식은 얼마나 반갑습니까? 정말로 소중하고 감사하잖아요. 내 인생을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요. 왜 나만 안 되지? 자책하고 남 탓을 할 것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내 인생이 그냥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온종일 나한테 관심을 두는 거죠.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나한테요. 내 자신, 내 스스로한테 온종일 관심을 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그냥 알아차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자연스럽게 원하는 성공을 하게 되죠.
그렇게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잘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살다 보면 내 자신이 나한테 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은혜를 갚게 되어 있다는 거죠. 새로운 누군가를 알아가고 남을 대하는 것도 반가운 일이지만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새로운 나와 만나는 그 반가운 하루하루를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